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화나셨어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 네. 부동산계 약간 공식? 네.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이요? 이 부동산의 시장이 정권의 진보냐, 보수냐, 이거에 따라서 네네네.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보일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네. 보수일 경우에는 하락을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정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번 정권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점쳐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전 영상에서 이 윤석열 후보도 약간 지향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 네. 하락을 이제 상승을 원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그럼 얼추 맞는 것 같거든요, 의견이. 그래서 소장님도 이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아닙니까? 째려보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예요. 네. 보수 진보. 네. 네, 보수 진보. 일단 저는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는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맞는 게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정답은요. 네.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네. 일치.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구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나요? 그래도 역대 대통령을 보면 그 네. 흐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가요? 살펴볼까요, 그럼? 그럼 뒤로 하나씩 가볼까요? 뒤로 하나씩 가보면, 자, 문재인 정부, 뭐, 진보죠. 상승. 네, 대상승. 대상승이죠. 네. 그럼 바로 전에,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네. 하락 아닙니까? 네? 이 진- 상대적으로 진심- 생각해보세요. 진심입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이 문재인 정부에 네. 비해서 네. 박근혜 정부, 이거는 약간, 뭐, 덜 올랐다? 그렇죠. 안정? 약간 이렇게 하락이지 않나. 그렇게 네. 보면. 참,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안 오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쉬는 시간에 소장이랑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락이 뚝 튀어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해보니까 내 지금 현재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랬었지만 근데 박근혜 네. 정부 때는 전세 난과 매매가 상승이 동반 왔죠.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매매가가 좀 안 올랐어요. 전세 난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 정도는 그때를 떠올려보면 네. 약간 이해가 되는? 약간 이 정도의 상승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치죠. 네. 네. 그냥 덜 올랐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일관성 있게 이제 하락을 네. 했죠. 일관성 있게 하락해서 보수는 하락이다. 이제 일치하는 거고, 그 전 정부가 이제 바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상승해서 끝까지 상승하고 힘을 실어주는 끝났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인데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 전 정부가 이제 바로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부터는 기억이 희미하고 기억이 안 잘 안 납니까? 납니다. 네. 김대중 정부가 시작점이 뭐냐면 IMF예요. 네. 그것도 IMF. 일리가 있는 그거 아닙니까? IMF는 뭐예요? 하락. 하락이죠. 네. 네, 진보인데? 너무 옛날로 가지 않았나 이거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IMF가 닥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서 하락을 막으려고 굉장히 많이 힘을 썼어요. 근데 그 힘을 쏟은 게 좀 빨리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는 상승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승이었던 거죠. 근데 외부 충격, 외부 충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네. 하락으로 갔다, 상승으로 다시 왔다.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둘 다 있었죠. 하락과 상승이 반복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기억도 안 나죠.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이렇게 큰 움직임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네, 왜 그랬냐면 그 바로 전 정부가 또 노태우 정부죠. 네. 노태우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뭘 했냐면 그때 일기 신도시가 딱 이제 그 시기. 기획이 되고 이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급박하게 200만 호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추진이 됐고 일기 신도시가 마감되지 않은 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김영삼 정부 때는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여파가 너무 길게 가가지고 네. 김영삼 정부 때는 그 일기 신도시를 채우는 데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거의 그런 정도로 끝났던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역대 정부로 쭉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보수인데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보수예요. 네. 그 민정당, 민정당이라는 보수, 이제 흔히 얘기하는 3당 야합 해가지고 이제 네. 합쳐져서 보수 정부죠. 보수 정부인데 그때는 안정이었습니다. 안정, 하락도 안 하고 안정 정도였고, 그 다음에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임기 말에 상승하고, 그 상승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때 큰 상승이 이루어졌고, 진보 정부 때 큰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보수인데 하락.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보수인데 상승. 덜 상승. 덜 상승. 네, 덜 상승.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큰 상승. 네. 사실 보면 큰 흐름은 같이 하지 않았나. 일치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갖다 있잖아. 붙이는 거죠. 네. 지금 일치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면 네. 뭔가 그래도 정당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흐름이 네. 갈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정부는요, 그 전 정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이전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부동산 굉장히 시장은. 많습니다. 왜?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탄력적이거든요. 네. 예, 시장 흐름이 과열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흐름대로 가는데, 시장 흐름대로 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반대 방향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그 다음 정권 때 이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한 번씩 보면, 자,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번 보면, 노태우 네. 정부 때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를 꽉 계획하고 막 때려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모래가 무슨 모래였냐. 맞아요. 200만 호를 갑자기 지으려니까 이게 모래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 모래를 어디서 팠냐, 바닷물 모래를 퍼왔다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던 그 것 안에 이제 설근들이 사가서 일기 신도시들이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해거든요. 진짜 일기 신도시가 5개가 한꺼번에 진짜 추진돼서 다 네. 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같아서 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부터 이제 하락 조짐이 생기고, 이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때 막 입주하고 막 난리 날 때 빈 집들 많고 막 또 하락하면서 그거 채우느라고 이제 정신없던 상황이었죠. 김영삼 정부 때 유명했던 게 이제 토지 공개념 제도라든지 금융 실명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들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말에 IMF가 팍 터집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거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막 부도난 거 정리하고 합병하고 막 외국에 팔고, 그래가지고 또 부작용 나고 막 그렇게 생기고, 부동산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막 부양책을 막 썼죠. 임기 말 때 그게 살아납니다.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바로 노무현 정부가 생기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시작하자마자 상승이에요. 계속. 이 김대중 정부 때 풀어놨던 이 규제 완화 때문에 그냥 상승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제도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렇죠. 상승으로 가는데 이걸 막으려고 노무현 정부가 막 이제 규제도 막 하고, 그래도 상승하니까 뭐 했냐, 이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이때의 이기 신도시들이나 미분양들이 넘쳐나면서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락을 지속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가 나타났냐? 사실 옛날에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는지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좀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전세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신기하게 안 올라갔어요, 초반에.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전세난이 생겼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집값은 끝났다, 진짜. 집을 안 사기 시작. 예, 집을 안 사고 집값 오르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임기 중반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3년, 14년 전세난이 막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한 2015년부터 이제 매매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상승했습니다. 크게. 그걸 담아두고 계셨네요. 보수 정부인데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네.
어긋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걸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상승하죠. 예, 시작하자마자 정말 상승을 합니다. 폭등장이 왔다. 시작하자마자 상승하는데 이 정말 바보 같은 행위를 중간에 한번 빡 하죠. 임대차 3법을 빡 하면서 한 번 더 뻥튀기가 빡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승하는 거를 잡기 위해서 네. 약 30회에 가까운 규제를 퍼부었죠. 네. 퍼부은 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거를 이어받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후보 당시에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상승장에서 벌어졌던 그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들로 대부분이 귀결되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안 되고 이재명 정부가 됐다. 그래도 하락할 거예요. 이전 정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 다음 정부는 그렇죠. 어느 이제 정도의 폭등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까지 이뤘고 폭등을 이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제가 쏟아져 나왔고 그걸 다 이겨낸 시장이지만 규제의 효과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이 꺾이면 규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두 후보 모두 다 뭐를 했냐면 공급을 대량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죠. 상승장에서 만들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그냥 겁나게 때려붓겠다는. 그렇죠. 또 이번 정부의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게 공급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초과 공급, 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수요는 점점 쪼그라들고 공급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냥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누가 됐느냐에 상관없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이 보수 진보에 따라서 네. 하락과 사실 그걸 상승은- 규정한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틀렸다는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 상승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냥 덜 올랐다. 네. 그러니까 평가가 참 웃기더라고요. 네, 평가가 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그래프를 보면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이 가파르게 오르는 옆에 그런 오르막 네네.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 상황은 이제 깡그리 잊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이전 정부의 영향이 정말 크다. 이전 정부가 어떤 시장이었고 네. 그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5년 후에 네. 그게 고스란히 가련을 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 이런 거일 수 있고 정부는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규정하죠? 네, 정부는 항상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네, 시장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상승도 하락도 아닌 네. 안정화를 위한다. 항상 반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돼 있죠. 네, 시장이 상승하면 이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하락하면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뭐냐? 안정을 바라는 거죠. 정부가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그걸 유념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뭔가 대세에 휩쓸려 저도 한번 큰 소리 내보려고 했는데 네, 네. 역시나. 네. 김영삼부터 거슬러 올라가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그거는- 뽀록이 났잖아요. 그거는 그래프를 보면 올랐는데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 박근혜 정부 그래프를 봐도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더 얘기를 하면 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 네,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뭔가 그 정량에 따라서 내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쳐보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